삼천포의 거센 파도가 밤마다 바닷가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듯 거친 바위들을 어루만지는 가운데 박씨 가문 안에서 강렬한 영적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팬들과 예술계 모두를 깊은 감동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슬픈 선율의 왕이라 불리는 가수 박서진은 바다 내음과 먼지가 내려앉은 작은 다락방에서 가족의 옛 유품을 정리하던 중 화면은 이미 고장났지만 소중한 보물을 간직한 구형 폴더폰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세상을 떠난 형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의 발견이 아니라 두 세계를 잇는 과거로부터의 호출리자 소리의 가교였으며 박효영, 박서진, 효정 3남매를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던 시절로 데려가 수십 년간 덧난 마음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천포의 달빛이 창가를 비추던 그 운명적인 밤, 3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고인이 남긴 마지막 당부이자 고백, 그리고 박씨 가문 특유의 선비 같은 가품과 바다처럼 진한 혈육의 정이 담긴 축복을 경청했습니다. 음질은 낮고 때때로 당시 밤바다의 거친 바람소리에 섞여 있었지만 녹음 속에는 병마와 싸우다 너무나 이른 나이에 떠난 형의 따뜻하면서도 고단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고인은 동생들, 특히 자신의 목까지 가족의 미래를 짊어져야 했던 서진과 효영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는 내 형제가 마른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던 날들을 회상하며 자신의 치료비 때문에 서진이 학교를 자퇴하고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던 상황에 대해 깊은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너희들의 청춘을 앗아가 미안하다라는 고백이 낡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엄격하고 강인한 모습만을 보여주던 박서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큰오빠 효영의 거친 손에 머리를 묶고 길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서진에게 가장 큰 상처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온 힘을 다했음에도 결국 형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이 녹음은 형이 결코 동생들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강인함을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을 허공을 통해 확인시켜준 구원이자 해방이었습니다. 오빠들의 극단적인 보호를 받으며 자라온 막내 효정 역시 기억 속에만 희미하게 남아있던 형의 목소리를 듣고 경악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인은 막내 동생을 향해 효정아,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내가 우리 집의 웃음이 되어다오. 오빠들 걱정시키지 말고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당부는 효정의 인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으며 그녀가 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낙천적이고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효정은 자신의 천진난만함이 사실 고인의 유지였음을 깨달았고 서진의 엄격한 사랑과 효영의 침묵이 모두 막내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3남매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고인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거대한 보호의 울타리를 형성했고 그 어떤 약으로도 불가능했던 강력한 영적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한 영상이 공유된 스튜디오에서 OST의 여왕 백지영은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활동 기간 중 수많은 이별을 보았지만 박씨 가문이 죽음과 가난을 절대적인 선함과 효심으로 대하는 방식에 깊은 존경과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백지영은 과거로부터 온 이 녹음이 고통의 재현이 아니라 박서진이 오랫동안 짊어져온 죄책감을 내려놓게 해준 기적이라고 평했습니다. 떠난 이조차 남겨진 이들의 명예와 평안을 걱정하는 박씨 가문의 높은 도덕적 기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옆에 있던 은지원 역시 말을 잇지 못하며 15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동생을 잃은 슬픔을 견디고 가족을 책임져온 큰오빠 박효영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박서진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그 음악 속에 진실한 눈물과 가족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이 과거와의 조우는 3남매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미묘한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녹음을 들은 후 과거의 비극이 반복될까 두려워 효정을 과도하게 통제했던 자신의 극단적인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그는 고인의 영혼과 남은 형제들 앞에서 이제는 마음을 더 열고 효정이 자신만의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효영 또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씹어삼키며 홀로 부둣가에 앉아 밤을 지새웠던 날들을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희생과 자존감 위에 세워진 박씨 가문의 가풍은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가족 유품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박씨 3남매를 단순한 방송 출연자가 아닌 한국 근로 서민들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위에 흉터와 라면 한 봉지를 나누어 먹던 시절의 비밀들이 모두 경계 없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모였습니다. 박씨 가문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파편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도 가족의 화합과 효심의 이야기가 대중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 고인의 목소리를 듣는 3남매의 모습은 휴먼 드라마의 고전적인 명장면이 되었으며 죽음조차 바다처럼 진한 피를 나눈 이들의 유대를 끊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호출 뒤에는 성숙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의 박서진은 더 이상 눈보라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동생을 업고 가던 야윈 소년이 아니라 형의 사랑을 통해 영혼의 평안을 찾은 당당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효정 역시 무조건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오빠들의 아픔을 성숙하게 어루만질 줄 아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감사의 마음으로 가풍을 지켜나갈 미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배들이 매일 풍랑에 맞서 출항하는 삼천포 항구에서 박씨 가족은 서로의 마음이라는 가장 평온한 안식처를 찾아냈습니다. 낡은 녹음기의 진실은 박씨 가문 역사의 아픈 한 장을 매듭 짓고 희망과 결속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형을 생각하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장구를 치고 노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효정은 오빠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되 반항이 아닌 공감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영은 라면 한 봉지와 추운 겨울의 기억조차 자부심이 된 삼천포 살림남 집을 묵묵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달빛 아래 부둣가에서 나누었던 눈물의 대화는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었으며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과거도 용서하기에 늦지 않았고 그 어떤 고통도 영원한 혈육의 정 아래서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